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 집합건물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라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있죠. 우리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시면 주로 앉아 주상복합인데 아파트 경우는 뭐 크게 그런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는 호텔,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중점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집합 건물이 이렇게 지금 딱 있죠. 그러면 이 집합 건물에서 있죠. 보면 상가의 입점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시민 보면 그 입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점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에는 집합 건물에 고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일 겁니다. 게다가 집합 건물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고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들, 특히 주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 입점주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의 역할을 하는 거,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갖다가 고객도 있고 주인도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건물을 그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누구죠? 그렇죠. 종업원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그려가지고 고객의 요구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느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객들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주인과 그 주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익을 얼마만큼 극대화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본인이 근로복지 향상이 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저 노동자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삼위일체 되는 부분에서 있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주인이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당연하죠, 그렇죠? 그 주인이 종업원들을 컨트롤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런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급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좀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같이 동반해서 가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을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라고는 늘 우리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래서 이게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느냐,
따라서 이 두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있죠. 고객은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유치가 됩니다. 세 박자를 이루는데 세 딸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두 가지를 향상시키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딸려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이 집합 건물은 있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화를 시켜서 시스템화를 잘 시켜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고객의 만족을 최상화시키면서 종업원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잘 이렇게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사례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십몇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집합 근무를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 여러분들이 그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저는 원래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를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대학원까지 좀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박사를 마치고 교수 쪽이나 이런 쪽 가는 것보다는 또는 벤처 창업이나 이런 쪽을 하는 데는 능력에 좀 한계가 있었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좀 큰 기업에서 한번 어떻게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고 또 세상이 좀 보고 싶었죠. 이렇게 그래서 대기업체에 들어갔었는데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광양제철소부터 해서 포항제철소 이런 데서 이게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부분을 주로 하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시스템화를 시키고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물류 자동화시켜가지고 시간 단축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 말은 결국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결국 주주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부분에 이 경영 이사에서는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좀 그런 쪽에 있다가 이렇게 경영팀에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이런 곳에 주로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뭐 딴 건 아니고, 가족들한테 너무 제 일만 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그만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었고요. 제 스스로가 그냥 있으라 하는 걸 그냥 제가 그냥 있기 싫어서 그냥 그만두고 제가 그냥 와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막상 큰 기업에 있을 때의 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 뭐 이런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부정비리라든지 안 좋은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막상 있죠. 그런 큰 기업에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있죠. 잘 작동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철저하게 미리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렇게 3년, 4년, 5년, 10년 동안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만이 지속적인 성장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토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팀이 또 따로 있고요. 근데 막상
제가 요런 어떤 곳에 막상 이렇게 앉아, 소위 이렇게 야생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서민들의 삶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 한마디로 뭐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엘리트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근데 막상 이렇게 야생생활을 이렇게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엉망이 돼 있다.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이 딱 있으면 그 건물을 그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이상만 조금 한 55%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분양을 다 시켜가지고 관리비를 자기 마음대로 해먹기도 하고 좀 뭐가 관리비가 엄청 뻥튀겨져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이게 참 볼 때마다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 왜냐하면 이게 좀 그냥 투명하고 공정 효율적으로만 좀 진행하면 서로가 좋은데 왜 한 사람이 그걸 다 먹기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줘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야생에서 이렇게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니 좀 이상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들 공사하는 데 보면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희한하게 사기치는 분들도 꽤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당하셨는지 안 당하셨는지 모르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분양 이런 사태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가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래요. 제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이 야생에서의 삶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일반 우리 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의 느낌은 저는 이게 닭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사 생활 할 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본사에 있을 때 너무 닭장이다. 왜 이 닭장에서 이게 종일 본사에서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야생에서의 삶은 있죠. 그것도 답답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이거는, 이게 야생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느낌이. 이게, 이러한 닭장이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사기를 치는, 이게 판을 치는 곳이 참 많구나,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약육강식, 소위 말해서,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공생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이게 약육강식의 문화라서 하나를 집어 밟고 누구는 죽으면 내가 많이 먹는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상하게 우리 야생생활의 모습이었던 부분이 좀 많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합 건물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실수를 한 것도 있고 합니다. 집합 건물 관련되어서 수익형 호텔뿐만 아니고 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저도 실수를 좀 처음에 모를 때 실수를 했는데 근데 실수를 하면서 있죠. 저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결국 해결을 해냈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방송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이게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있죠. 사기를 쳐서 자기들은 다 낼름낼름 받아먹는데 주인과 이렇게 개의 그런 관계라면 주인과 개의 이런 관계가 주객이 좀 바뀌어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주인은 우린데 왜 우리가 개처럼 행동하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음식을 딱 나눠주면 그거 가서 꼬랑대기 흔들면서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수를 과거에 좀 10년 전에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시스템화를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물론 거쳤죠. 자,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은 물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해결을 많이 해왔는데, 네, 누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 집합 건물이라고 이 야생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그 텃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지역주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성이 기반이 안 된 이렇게 인맥으로 인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공공기관조차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저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좀 많이 만나봤었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도 이게 해결점이 바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 어떤 목표를 보고 어떤 시스템화를 시켜서 최적화를 시키는 부분에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대 출신들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공계 출신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거기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도. 물론 사회, 경제, 인문학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법도 공부했고, 경제학이나 이것저것, 방통대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상당히 좀 방통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공부해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많이 도움을 될 거라 봅니다. 학비도 많이 싸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큰 틀에서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큰 틀에 보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주인분들이 먼저 있죠. 똘똘 뭉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주인분들 중에서 정치화를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요거는 투자 목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 건물을 효율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효율화시키는 과정에서 동반자로서 또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종업원인데, 종업원이라도 꼭 필요한 종업원을 데리고 같이 가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그 종업원들은 자르고 이러지는 마시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월급은 줄여야 되죠. 그럼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론 거기에 좀 맞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체를 시켜야 되겠죠. 물론 종업원들은 해야 될 거는 건물의 보존 관리 능력에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오던데 왔다 갔다 좀 정치적으로 뭐가 이간질 시키고 일은 안 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종업원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특히 이제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텔을 지금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운영사라든지 관리단 조직이라든지 운영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행사한테 다 맡겨놨고 집합 건물도 그렇고요.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제3자가 다 팔아먹었던 분양사가 그냥 그 세계의 시스템 관련이었음에도 그냥 자기를 다 빼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완전 살펴보시고 큰 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